나이를 먹을수록 잠의 질이 떨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예, 연령의 노화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65세 이상에서 난 잠 못 잔다 하시는 분 정말 65%인데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병적으로 나쁜 잠인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가 더 많다. 젊었을 때처럼 자면 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그 잠을 나한테 못 주느냐라고 저한테 말씀하는 분도 많아요. 요즘 과학기술 발전했는데 그런 약 없느냐.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주은영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면장애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잠의 질이 확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젊을 때와 다른 노년기 수면의 특징. 네. 나이를 먹을수록 잠의 질이 떨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예, 연령의 노화의 변화인데요. 우선 자주 깨고요. 그리고 수면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하룻밤에 4번, 5번 돌아가는 수면의 주기가 있어요. 깊은 잠, 얕은 잠, 꿈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횟수가 줄고요. 그리고 당연히 깊은 잠이 없어지고 얕은 잠이 증가하고 꿈잠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꿈이 많아진다고 느껴요. 나이 드시면. 이유, 자주 깨서 그래요. 꿈잠 때 자주 깨요. 이유는 그 왜 자주 깨냐 꿈잠 때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렘 수면은요 우리가 꿈꾸는 잠 그때는 호흡 장애가 있으면 더 심해져서 자다가 숨 막혀서 깨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주 깨니까 꿈만 꾸다 깨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정해진 시각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시각도 왔다 갔다 하거나 늦어지고 나이 드시면 또 양도 줄어들어서 잠을 유지하는 힘이 좀 떨어지죠. 마지막으로는 잠에 자는 시간대가 앞으로 당겨져요. 옛날에 비해서 나이 먹으면. 그래서 너무 초저녁에 자고 잠이 들었다. 텔레비보다 자다가 새벽 1~2시에 깨서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에서 난 잠 못 잔다 하시는 분은 정말 65%인데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병적으로 나쁜 잠인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가 더 많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사실 수면 클리닉에 오셔서 점검받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시니어들의 좋은 잠의 기준은 젊은 시절에 비해 가지고 분명히 좀 이게 기준이 다르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잠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잠을 갈망하거나 잠을 잘 자려고 너무 집착하는 거 그게 되게 특징적이거든요. 그러지 않으셔야 더 잘 자는데 그걸 납득이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젊었을 때처럼 자면 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그 잠을 나한테 못 주느냐라고 저한테 말씀하는 분도 많아요. 요즘 과학기술 발전했는데 그런 약 없느냐. 수면제는요.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게 아니고 깨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깨지 않게 얕은 잠으로 쭉 끌고 가는 게 수면제 역할이에요. 어떤 약이건. 그러니까 약 먹고 자면 푹 잘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져요. 젊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머리 아파, 멍해, 잠은 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원래 수면제 역할입니다. 수면 시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제 네. 노년분들, 시니어분들 말씀 많이 하시고요. 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밤잠이 조각이 나서 나머지 잠을 낮에 채우세요. 그분들이 졸거나 자거나 해서. 그래서 조각조각 나니까 다 합하면 7, 8시간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늘 말하기를 밤 시간만 얘기해. 그러니까 난 3시간만 잤어. 4시간만 잤어. 그렇게 와서 병원에서 얘기를 하면 수면제를 그때그때 줘요. 그거에 맞춰서 그 말만 듣고 그러면 밤에 먹으면 아침까지 굉장히 처지거든요. 총 수면 시간은 비교적 잘 가지고 가시는데 약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장수하고 수면 시간에 대한 뭐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같은 게 없지 많을 것 같은데요. 장수보다는요. 어느 일정 시간보다 짧게 자면 빨리 죽는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수명이 짧더라. 길게 사는 건 모르겠고 짧더라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아주 대규모 연구인데 평균 7시간을 잔다고 하시는 노인층과 5시간 이하, 9시간 이상 그룹을 구분했더니 7시간이 가장 오래 사셨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이 없었고, 수면 시간 짧았던 군에서 조금 더 수명이 짧았고,
뭐 치매나 다른 질병이 생기는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와전이 돼갖고 수면 시간 짧으면 치매 걸린다,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 중풍 걸린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수면 시간이 짧으면 치매 걸린다는 틀린 말이에요. 교수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제가 대학 때 학창 질환 일이지만 민방부라는 교수님이 네. 12시 전에 자라. 예. 아까 제가 우리의 잠은 깊은 잠, 얕은 잠, 꿈잠 이 사이클 4번, 5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잠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까지밖에 안 나와요. 대개는 첫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잠든 지 첫 2시간 내내 깊은 잠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깊은 잠이요. 밤 11시에서 1, 2시 사이에만 남아요. 그러니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그 깊은 잠을 내가 취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깊은 잠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심신의 골격의 피로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을 잠깐 자도 몸에 다음날 몸이 가뿐하고 운동 같은 거 해도 몸에 근육통 별로 없고 괜찮았는데 요새는 천근만근이란 말을 쓰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근만근이야. 이거를 젊은 애들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3단계 잠이 없어서 그래요. 늦게 자면 그 잠이 안 나와요. 나이 먹으면 그 잠이 먼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자도 11시, 10시에 자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나오니까 천근만근이고요. 젊은 친구들은 잠을 그때만 자면 나오는데 늦게 자니까 그 잠을 못 자서 천근만근인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력. 내가 이렇게 오늘 들은 여러 정보를 내일 아침에 기억하려면 자고 있는 동안 그 정보가 뇌 안에 저장이 돼야 돼요. 저장되는 단계가 3단계 잠이에요. 그러니 밤새서 공부하지 말라란 얘기가 눈에 바른다고 그러죠. 밤새서 눈에 막 발랐어. 다음날 시험을 봐. 어디서 많이 봤어요. 본 거 같아. 긴가민가. 결국 찍어요. 틀리죠. 네. 그게 내 정보가 뇌 안에 저장이 안 되니까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밤새지 말아라. N3, 3단계 잠이 나오게 충분히 자라. 공부는 미리 해라. 그 얘기죠. 교대 근무자나 야간 근무자들이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불안, 이거는 뭐 당연히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거 있죠. 네, 이걸 어떻게 조금 이분들의 불안을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 네. 교대 근무는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교대 근무가 아주 영구적으로 야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하고 번갈아 하는 주기가 불규칙하죠. 뭐 우리 간호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교대 근무에 그럭저럭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기질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수면학회, 미국을 가서도 항상 듣는 얘기, 교대 근무 어떻게 하면 교대 근무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만두세요예요. 교대 근무 그만두세요. 특히 그 취약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낮에 피곤하고 막 생병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세요. 그런데 나이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서 우선은 이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철도나 지하철 같은 거 간호사 인력이 지금보다 3배가 필요해요. 같은 스케줄을 위해서. 왜냐하면 밤 근무, 낮 근무할 때 휴식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회복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무조건 낮 근무하고 밤 근무 들어가고 낮 근무 밤. 경찰, 소방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있는 수리과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만든 앱이 있어요. 최근에 특허내서 나올 건데요. 내가 다음에 오늘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잘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적의 수면 시간을 그나마 정해주는 생체 리듬에 기반해서 그걸 저희가 만들어서 특허 냈거든요. 임상 연구 중인데요. 그거를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7080이 빈번하게 끝나는 그 악몽,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악몽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악몽은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악몽하고 나쁜 꿈은 달라요. 죽은 사람 자꾸 보여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놀라서 깨요? 라고 물어봐요. 그 꿈꾸다 깨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아침에 깼을 때 죽은 사람 계속 보이네? 이건 나쁜 꿈. 컨텐츠가 나쁜 꿈. 기분 나쁜 거고요. 그거 말고 악몽은요. 자다가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그래갖고 자율신경이 항진된 상태, 땀 뻘뻘, 가슴 벌렁벌렁 뭐 이런 상태. 이게 이게 악몽이에요. 나이트메어랑 그냥 배드드림, 나쁜 꿈은 달라요. 그래서 악몽이 있다면 이거는 질환이어서 수면 질환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면호흡장애라든가 다른 기타 질병. 이거는 치료해야 돼요. 수면다운 검사 시행하여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이분 다른 신체 질환이 무엇 있는지 보고 그래서 그거를 치료해야 되는 병이고 꿈이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하는 거는 심리적인 영향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또 하나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쫓기다가 싸우다가 막 내 그대로 행동하고 발로 차고 옆 사람 목 조르고 이거는 렘 수면 행동 장애. 분명한 수면 질환. 65세 이상 빈발하는 남자의 2배 이상 많은 뇌 퇴행병이에요.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보다 보면 막 이게 막 걱정병이 막 도질 정도로 썸네일 센 것들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면제 계속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고 치매가 온다더라. 틀려요. 틀림. 어떤 분은 수면제는 나쁘고요. 수면 유도제는 안전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장난이고요. 잠을 자게 하는데 조금 더 특화된 약, 잠을 유지시키는데 조금 더 특화된 약이 나눠지기는 하고요. 수면을 유도시키는 약 중에 대표적인 게 졸피뎀이에요. 그 유명한. 그리고 나머지는 그 수면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과 약물도 몽땅 다 수면 유지에 쓸 수도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다고요. 그 모든 약이 다 싸그리 치매를 일으키나요? No, 그런 연구 보고는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대만에서 연구였을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연구. 수면제를 많이 먹었던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그룹 비교했어요. 많이 먹었던 군에서 치매나 중풍이 많은 거예요, 유병이. 그래서 수면제 많이 먹은 그룹에서 많더라라고 그 논문이 나갔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국에 갖고 오는 기자분들이 수면제를 먹으니까 중풍이 와요. 원인과 결과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하려면 이제부터 시작 수면제를 양쪽에 다 건강한 뇌한테 먹이는 거예요. 5년이건 10년이건. 그래서 이 중에 몇 %가 치매로 가는가를 보는 게 원인과 결과 연구예요. 종단적 연구입니다. 그런 연구는 못해요, 사실은. 정상적인 뇌한테 어떻게 먹여요? 단기로 먹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먹이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단면 연구를 하는 것, 딱 단면. 많이 먹은 그룹. 근데 이 그룹이 왜 많이 먹었냐고. 일부러 먹어요? 잠을 못 자니까 먹는 거죠. 그러면 불면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불면증은요, 증상을 모아놓은 거예요. 단일 질병명이 아니라. 그 약이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불면을 일으키는 어떤 질병들, 이것들이 대표적 수면호흡장애 이런 것들이 치매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어서 치매로 가요도 약간은 틀린 말. 수면제 먹어서 치매는 완전히 틀린 말. 불면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수면호흡장애가 나중에 치매를 일으키더라. 그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을 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원인. 요즘 인지행동치료 앱 나오고 막 그러는데 모든 불면 환자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원인이 너무 다른데 양압기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약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다 같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약은 안 돼. 그래서 약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못 먹게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썸네일에서 많이 보는 것들 잠꼬대 심하면 파킨슨병 온다더라. 네. 맞나요? 절반이 맞아요. 절반. 아까 제가 꿈꾸다가 꿈속 행동을 그대로 해요. 근데 그 꿈은 내용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되게 좀 그래요. 얌전하던 양반이 잠꼬대 쌍욕을 그렇게 해요. 평소에 얌전하던 분이 자면서 그리고 되게 거칠고 물어보면은 누가 나 쫓아와 누가 날 죽이려고 해. 그래서 막 싸우고 공격적인 꿈. 렘수면 행동장애. 그 렘수면 행동장애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한 10년, 15년 되었을 때 상당수에서 뇌퇴행병인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나머지 잠꼬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잠꼬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렘 수면 때가 아니라 렘 수면 아닐 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치매랑. 두 번째, 꿈속에 행동하는 것처럼 막 몸을 막 휘두르면서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수면 검사해 보잖아요. 그게 렘 수면 때가 아니고 넌 렘 수면 때예요. 즉 수면 호흡장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답답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허위 렘 수면 행동장애예요. 그런 사람들은 양압기 끼우면 그냥 좋아져서 퇴행성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잠꼬대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혼자 생각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거는 반드시 의료적인 진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